반갑습니다. 2021학년도 3월 고3 전국여자학력평가 세계지리 해설을 맡은 조승근입니다. 한동안 한국지리만 해설하다가 세계지리 해설을 하게 되니 기분이 새로운데요. 자료를 그렇게 많이 준비한 것은 아닌데 그래도 준비한 자료 바탕으로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는 낱말 맞추기 일부이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이라고 했는데요. 식초로 간을 한 밥에 어패류 등을 얹은 일본 전통 요리인 스밥, 초밥, 이것은 스시라고 합니다. 다양한 재료와 향신료를 사용하여 만든 인도네시아의 전통 볶음밥 요리, 이것은 나시고랭이고요. 폭설에 대비하기 위해 급경사에 있는 일본 기후현의 전통 가옥, 이것은 합장 가옥입니다. 긴 강이란 뜻으로 중국 중부지방의 강 이름 양쯔강은 창장강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고 땡땡옥인데요. 이곳에 들어갈 내용은 고산가옥입니다. 고산가옥은 습기와 해충을 막기 위해 바닥을 지면으로부터 띄운 전통 가옥입니다. 그런데 한대지방에도 고산가옥이 있는데요. 한대기후지방은 솔리플럭션이나 동결중위가 반복되는 기후의 특성상 토목공법에서 지주를 깊게 박아놓아야 안정된 집안에서 건물이 고정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즉 건물이 동결융해가 반복되면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면에서 높이 띄워놓고 깊게 기둥을 박아서 안정적으로 만든 현대식 고산가옥이 위치합니다. 긴 옷이라는 뜻의 베트남 전통 여성복은 아오자이이고요. 무리를 지어 이동과 물고기 잡이에 유리한 전통 가옥은 수상가옥입니다. 물수자를 썼고요. 나무 위에 집을 짓는 수상가옥도 있습니다. 바느질하는 긴 천으로 몸을 감싸는 인도 전통복은 여성복은 사리라고 하고요. 미음 형태의 폐쇄적 구조를 가진 중국 화북지방 전통가옥은 사본이라고 합니다. 다음 자료에 기억에서 리을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의 회원국, 그리고 자유무역협정, 남중국해 분쟁, 그리고 니은인데요. 자, 볼까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에는 회원국에는 인도가 포함된다라고 했는데요. 아세안 회원국은 여기 보면 대한민국, 니은,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를 제외한 총 여기서 15개 국가가 있으니까 이 5국가를 뺀 10개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 10개 국가를 보면 다 태평양 연안 쪽에 위치한 국가로 인도는 지리적으로 남아시아 쪽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여기 아세안에는 포함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1번은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은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다고 했는데요.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국가와 대립하고 있는 남중국해 분쟁, 그리고 미국과의 패권 다툼이라고 하면 요즘 많이 핫한 옆나라 중국이죠. 중국은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1가구 1자녀 정책 때문에 실제로 등록되지 않은 흑태자라고 하는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15억이 넘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고요. 그래서 니은은 맞는 선지이고요. 디귿은 회원국 간의 무역 장벽의 완화를 목적으로 한다. 자유무역협정이란 FTA라고 하죠. FTA는 Free Trade Agent, 관세나 무역 장벽을 없애서 서로 교역을 하는데 불이익 없이 서로의 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이 정답이고요. 남중국해 분쟁의 주요 원인은 인접 국가의 종교 갈등이 아닌 영해 갈등입니다. 그래서 틀린 선지가 되고요. 정답은 니은과 디귿 선지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골라보면
3번이 정답이 됩니다. 3번 다음 자료는 사진 전시회 안내문이다.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몽골 그리고 유목민 초원이라고 했는데요. 일단 몽골 지역은 기후상 절대 열대 기후가 아니에요. 여기는 냉대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이고 사막 지역에서는 건조 기후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역이 넓어지는 것이라고 했으니 사막화가 정답이 되겠죠. 사막화는 식량 생산량 감소와 난민 증가를 초래한다고 했는데요. 이게 난민 증가가 왜 나타났냐면요. 이 목초지가 파괴되면서 목초지가 파괴되면 자기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농사 지역이 줄어들게 되니까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그러한 난민이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인과상으로 보면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고요. 바젤협약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모색한다고 했는데요. 바젤협약은 1987년 6월에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처리에 관한 국제협약으로 유해 폐기물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사막화와 관련이 없습니다. 디귿, 사일지대와 아라레 주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환경 문제를 다루면 항상 나오는 사막화 주요 지역이 맞습니다. 리을, 열대우림의 경작지와 방목지 조성이 주요 원인이다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여기서 우리가 둘 중에 하나였던 열대림 파괴가 리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과 디귿 2번이 되겠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어느 도시에서 촬영한 네 종교의 경관이라고 했는데요. 키워드를 표시해볼까요? 십자가, 관음보살상, 초승달, 다양한 신. 십자가는 크리스트교죠. 펜을 잘못 골랐네요. 크리스트교. 관음보살상, 불교. 초승달 모양, 이슬람교. 다양한 신, 힌두교. 크리스트교는 남부아시아가 아니라 서남아시아에서 기원했죠. 불교는 메카로서의 성지순례를 종교적 의무로 한다 했는데 이것은 이슬람교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불교는 부다가야가 주요 성지죠. 윤회 사상을 중시하며 개인의 해탈을 강조하는 것은 불교입니다. 소를 신성시하여 소고기 섭취를 금기시하는 것은 힌두교가 맞아요. 그래서 인도에 가면 소가 길을 가로막아도 소를 신성시하기 때문에 경적을 울릴 수 없고 돌아가야 한다고 하죠. 힌두교는 이슬람교보다 말레이시아에서 신자수가 많다고 했는데요. 힌두교는 신자수로 보았을 때는 불교보다 많지만 인도 등의 서남아시아 지역에서 대부분 믿기 때문에 민족 종교로 분류돼요. 그리고 말레이시아는 이슬람교 교도 비중이 높기 때문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말레이시아 국기에도 이 초승달과 별이 그려져 있어요. 이슬람교의 상서 하는 말이 초승달이 나오잖아요. 실제 말레이시아 국기를 보면 위에 초승달 좌측 상단에 초승달이 그려져 있으며 국교는 이슬람교이지만 종교의 자유를 헌법이 명시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종류의 종교 경관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죠. 5번. 가에서 다 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단은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정확히 다 지도를 알지 않아도 기존 교육과정에서 나왔던 두 개의 지도만으로도 문제를 알 수가 있거든요.
일단 가 지도는 알 이드리시라는 사람이 만든 지도입니다. 알 이드사야 지도도 있는데 이거하고는 거의 비슷하고 중동을 중심으로 했다는 지도로 가끔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나는 가운데 형태가 이렇게 이어져서 TU 지도입니다. 다지도는 특별히 이름을 밝히진 않을게요. 가는 중화사상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했는데요. 중화사상은 중국을 가운데에 놓는 큰 지도인데 보니까 아마 다 지역이 다가 중화사상 같죠? 그러면 아마 다는 흔히 우리가 아는 혼일강리 6대국도 지도 계열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 중화사상은 반영은 안 돼 있으니까 틀렸고요. 지도 제작에 경의선 개념이 사용되었다 했는데요. 오히려 경의선 개념이 사용된 지도 역시 다에 가깝습니다. 사실 이 시기에는 경의선이 많이 사용되지는 않았는데 그나마 비슷한 게 다라고 볼 수 있고요. 보편 종교의 성지가 지도에 표현된 것은 나지도입니다. 지금 여기가 지중해인데요. 지중해에서 여기 제루살렘이라고 표시된 곳이 예루살렘, 크리스트교의 성지니까요. 그래서 근데 다라고 했으니 틀렸고요. 가는 지도의 위쪽이 북쪽, 위쪽이 남쪽이라 했는데요. 아리데시 지도는 북쪽이 이렇게 이 방향이 S 남쪽이고요. TO 지도는 동쪽입니다. 참고로 다가 북쪽이죠. 가에서 다 모두 하천이 표현되어 있다고 했는데요. 이 선을 지우고 한번 볼까요? 하천이니까 파란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아리드리시 제도는 이 부분이 하천에 해당하고요. TO 지도는 이 부분, 그리고 다 지도는 이게 1번에서 나왔던 양자강과 황허강 이 두 곳을 나타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죠. 6번 건조기후 지역을 나타낸 것이다.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3번 문제에서 나왔던 몽골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몽골인데요. 몽골은 국가의 대부분이 비기후, 그 중에서도 BW 기후인 사막 기후와 BS의 스텝 기후에 해당하는 지역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A가 사막 기후의 주변 중심 지역으로 이렇게 있으면 이 거의 동심원의 형태로 여기가 BS 기후, BW 기후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사막 기후는 A가 되겠고요. 사막 기후가 B가 되겠죠. 내부니까 스텝 기후는 A가 되겠습니다. 사막 기후는 타이가 지대에 넓게 나타난다고 했는데요. 타이가 지역에서는 DFA 기후 혹은 DWA, DWB 계통의 기후가 많이 나타납니다. 가끔 DWC도 나타나긴 하는데요. 핵심은 D라는 거죠. D기후에서만 나타나는데 여기 이 두 지역은 케페넬 기후 분상 D기후에 해당하기 때문에 틀린 설명이 됩니다. 사막의 토양은 유기물이 많아 흑색을 띈다고 했는데요. 이 지역은 유기물이 매우 부족하고 척박한 토양으로 사막기후에서는 거의 식물이 자라지 않죠. 그리고 사막하면 흑색 사막, 적색 사막, 백색 사막 이야기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아는 모래의 색깔이 많이 나타나니까 흑색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C는 한류의 영향으로 연강수량이 적다고 했는데요. 세계 4대 한류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벵겔라 해류, 그리고 호주 동쪽, 그리고 이 지도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는데
수영법상으로 이쪽에 아메리카 대륙이 있다고 하면요. 이쪽에 페루 해류, 그리고 여기에는 캘리포니아 한류가 흐르게 됩니다. 실제로 미국과 라틴 아메리카 이 지역에도 사막이 형성되어 있죠. 그래서 이러한 사막을 한대 사막이라고 하며 이 나미브 사막은 한대 사막에 해당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정답은 C가 되겠습니다. D는 그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 뒤쪽 지역인데요. 그런데 여기가 왜 그 그레이트 디바이딩 이쪽이고 여기에는 산지가 없어요. 그래서 그 바람상으로는 이렇게 흘러서 오는데 대륙 중앙부여서 너무나도 건조한 대륙이기 때문에 여기는 사막이 형성됐어요. 참고로 여기에 산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부딪혀서 실제 비가 조금 오는 편이긴 해요. A, B 모두 연강 수량이 250mm 미만이라고 했는데요. 사막 기후는 500mm 미만, 건조 기후는 500mm 미만, 그 중에서도 사막 기후는 250mm 미만입니다. 7번 지도에 표시된 기후값을 그래프에 A부터 C로 나타낸 것이라 했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동쪽으로 갈수록 기온의 연교차가 커지며 그리고 나 지역의 경우 6번에서 나왔던 이 사막 지역의 바로 위에 위치하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은 나 지역은 7월 강수량이 매우 적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면 A가 나가 되겠죠. 그리고 동쪽으로 갈수록 연교차가 커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다가 연교차가 제일 크죠. 그러면 가가 B가 되는데요. 가 지역은 CFA 기후, 즉 CFB요. 서한해양성 기후로 CFA 기후는 여기가 조금 더 따뜻한 기후이고요. 나는 분류상으로 CSA 기후 쪽에 가깝겠네요. 지중해성 기후이고요. 다는 온대 동계 건조 기후이고 1월과 7월 사이가 얼마나 되는지를 모르니까 CW 계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BAC니까 정답은 3번이죠. 8번 기억 니은의 공통점이라고 했는데요. 파묵칼레 그리고 유카탄 반도 온천물에 녹아있는 CaCO3가 오랜 시간 퇴적된 계단 모양의 지역 기반암액 용식으로 함몰된 웅덩이나 동굴의 지하수가 고인 지형 온천물에 녹아있던 CaCO3가 퇴적된 지형 기반암의 용식 기반암이 용식되는 것은 이 기반암을 구성하는 광물이 수 혹은 O2 등 화학물질과 반응하면 용식작용이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화학식으로 쓰면 CaCO3 더하기 H2O는 이렇게 되면 따로 수는 맞추지 않겠습니다. 이산화탄소가 먼저 형성이 되고요. 이러면 아마 이렇게 그 칼슘 성분이 빠져나가면서 이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물과 수증기와 반응해서 이 기반암이 함몰되는 것으로 CaCO3는 석회암의 구성 성분이기 때문에 이 암석은 석회암입니다. 바로 답이 나왔네요. 1번입니다.
토양의 동결과 융해로 형성된 다각형의 지형은 구조토이고요. 비가 내릴 때 저지대에 물이 일시적으로 고인 경우는 플라야입니다. 6번에 나온 건조기후 지역, 그 중에서도 사막기후 지역이 많고요. 물리적 풍화가 활발한 곳은 건조기후 지역과 한대기후 지역입니다. 과거의 파식대가 집안의 융기로 형성된 계단 모양 지형은 해안단구입니다. 참고로 이것이 하천을 싫어하면 하안단구가 되겠죠. 9번은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월 강수일수라고 했는데요. 비가 많이 오는 시기는 우기라고 합니다. 즉 C는 7월 우기, A는 1월이 우기네요. 근데 7월하고 1월 우기를 보기 전에 B는 연중 강수일수가 매우 많죠. 이것은 여기는 그 적도 수렴대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지역인 가운데. 그러니까 위치로 표기를 할게요. 저는 이게 삼각형이 표시가 되어 있으니 B가 가운데에 위치하게 되고요. 7월이 우기인 시기는 일단 북반구는 여기까지는 비가 좀 와요. 그런데 여기 7번에서 보았던 여기 또 그리스 지역은 비가 안 온다고 했잖아요. 이게 적도 수렴대가 북상을 해서 여기는 비를 뿌리는데 적도 수렴대 위에 있는 뜨거운 공기가 지중해 지역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중해 지역은 비가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7월이 우기인 지역은 사실 북반구 지역이에요. 그래서 C가 북반구에 위치하게 되죠. 반대로 이 시기에는 남반구에는 비가 오지 않고요. 이것이 1월이 되면 반대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삼각형 위치에 맞게 제가 그대로 옮긴 것이기 때문에 A는 북반구, C는 남반구가 아니라 바뀌었죠. A는 남반구, C는 북반구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죠. A는 B보다 건기의 우기의 구분이 뚜렷하다고 했는데요. B는 이렇게 그래도 평균치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는데 A는 그 5월에서 9월 값 때문에 평균은 비슷할지 몰라도 이 흩어진 표준 편차가 매우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B는 C보다 1월 낮 길이가 길다고 했는데요. 일단 낮 길이는 C는 북반구잖아요. 북반구는 1월에 낮 길이가 짧고 7월에 밤 길이가 깁니다. 7월에 밤 길이가 짧죠? 적도는 늘 12시간, 남반구는 북반구와 반대로 흐르기 때문에 3번이 맞습니다. C는 A보다 7월에 적도 수렴대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라고 했는데요. 적도 수렴대의 영향을 받아서 나름 우기가 형성되는 것이고요. 이 지역들은 모두 열대기후로 기온의 일교차가 기온의 연교차보다 큽니다. 10번 그래프는 세 국가의 신재생 에너지 원별 전력 생산을 나타낸 것이라 했는데요. A를 보면 A는 필리핀에만 분포하고 있고요. B는 중국이 크네요. D는 영국이 크네요. 일단 필리핀은 판해 경계 지역으로 지열 발전을 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여기가 중국은 산도 높고 바다도 있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과 바다가 같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산샤댐과 같이 큰 댐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수력이 돼요. 참고로 그리고 영국은 서한해양성 기후 지역이라고 했었잖아요. 7번에서. 그래서 7번 지도로 다시 설명을 하면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어와요. 즉 남서풍이 쪽에서 불어오는 따뜻한 남서풍에 의해서
이렇게 연교차도 별로 안 나지만 이 바람을 이용해서 전력을 생산하기 때문에 D가 풍력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고르게 분포하는 C가 태양광이 되겠죠. 지열은 판의 경계 부근에서 개발 잠재력이 높다고 했는데요. 판의 경계는 지각의 활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하는 운동에너지, 역학적인 열에너지 이 둘을 합친 역학적 에너지를 통해 전력을 생산해냅니다. B는 바람이 많이 부는 산지나 해안 지역에서 생산이 유리하다 했는데요. 소력은 경사가 급한 산지 지역에서 생산이 유리하고요. C. 태양광은 유량이 풍부하고 낙차가 큰 발전이라고 했는데요. 햇빛이 많이 들어야 태양광을 할 수 있죠. D. 풍력은 일사량이 많은 지역에서 개발이 유리하다고 했는데요. 일사량이 많은 지역에서는 태양광이 유리하죠. 지열은 태양광보다 주야간 발전량의 차이가 크다. 해가 떠야 발전이 되고 해가 없으면 발전이 안 되는 태양광은 편차가 클 텐데 지열은 땅이 계속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지각 경계면이 그 자성체가 멈추지 않는 한 지열 발전은 계속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야간 차이가 없죠. 정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11번부터 20번 문제는 뒤에서 나눠서 해설할게요.